김정환 기자의 어떤 그 굴뚝 산업들, 굴뚝 대기업들 거의 킬러 같아요. 뭐 얘기 들어보면 듣는 제가 막 섬찟섬찟 놀랍니다. 야, 이 방송이 예를 들어 시청률이 한 10% 갔으면 김정환 기자가 얘기하는 대기업들은 아마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상당히 그 민감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시청률이 그렇게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참 무시해야 될지 우려해야 될지. 시청률 상승에 일조를 좀 해야 되는데 이게 해야 돼요, 진짜. 뭐 지금 시청률 얘기하니까 드릴 말씀인데 시청률도 그렇고 게시판도 그렇고 거의 뭐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지금 문은 걸어뒀으나 드나드는 손님은 없는 그런 음식점 같은 이런 그 스산함 보이고 있습니다. 쌀쌀하죠.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은 뭐 최근 업계에서 환율 상승 요인으로 철강 업체들 전망이 상당히 불안하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철강 업종의 경우에 이제 뭐 환율이 오르면, 즉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렇죠. 해외에서 원자재를 사들여오는 비용이 늘면서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뭐 반대로 자동차 같은 수출 업체들은 환율 상승이 호재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오늘도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12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일 연속으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철강업종 중에서도 뭐 현대제철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최근 증권사들이 그 어떤 업체보다 불안한 실적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인데요. 글쎄요. 그 현대차 그룹에 들어가서 뭐 워낙 든든한 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유독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렇게 시니컬한 반응을? 뭐 당장은 이제 고로 투자가 상당히 많고 그러면서 차입금이 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차입금이 늘었다. 실적 전망은 또 뭐 하반기에 대규모 환차 손을 봤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환율 상승 요인으로 해서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 것이죠. 뭐 2006년 이후부터 시작된 대규모 고로 투자로 차입금 비중이 이제 과도하게 늘었는데 그게 또 앞으로 고로 정상화 등에 투자될 소요자금 규모가 상당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수익은 나지 않을 거다. 하반기에 전망이 불안하니까 계속 현대제철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로 투자 관련해서 저도 이제 고로 투자하면서 너무 이 차입금이 많다. 투자 비용이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좋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있는데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현대차에 그 강판이죠. 강관이 아니라 강판 공급하면 포스코가 오히려 바짝 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가도 막 15만 원 가고 그랬어요. 네, 그렇죠. 현대제철. 최대 15만 원. 자, 그런데 이 분위기가 조금 바뀌었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식 자체는 철강주가 다 같이 떨어지고 있죠. 뭐 오늘도 상당히 떨어진 것 같고 뭐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증권사들이. 근데 현대제철이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건 맞거든요. 2006년 이후에 시작된 뭐 고로 투자가 마침내 이제 수익성으로 가시화됐다는 자평까지 나왔습니다. 뭐 매출 증가 이면에는 실제로 고로 1, 2기가 빠른 정상화를 하면서 그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38.4% 정도가 증가한 32만 톤으로 끌어올렸거든요. 어마어마하네요. 그 여파로 이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8.9% 정도 성장한 4조 520억 원을 달성을 했었는데요. 영업이익도 뭐 4,090억, 당기순이익도 3,338억으로 뭐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놨었죠. 그러나 뭐 당장 시즌을 마무리한 올 3분기 실적 전망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앞서도 뭐 언급했던 것처럼 대규모 영업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예측이 증권사에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KB투자증권의 뭐 한 연구원은 철강 및 기철 가격 약세,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뭐 1,000억 원가량 적자를 봤을 3분기에? 것이다. 이런 얘기를 뭐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 정몽구 회장님께서 대노하실 만한 수치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역시 아까 2분기 실적도 보니까 이 영업이익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좀 한 700억 정도가 주는데 이게 세금도 세금이겠지만 이자 비용 이런 것도 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상당히 많이 차입금 수준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뭐 고로 투자로 인해서 뭐 당장 차입금이 상당히 늘었는데요. 뭐 실제 올 2분기 뭐 효자덕을 톡톡히 했다고 했는데 당장 올 하반기에는 실적이 안 나면 재무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 고로 투자로 현대제철 차입금 비중이 2006년부터 꾸준히 상당히 늘었거든요. 그 국제회계 기준 연결 재무제표로 현대제철 올 2분기 총 차입금 규모가 9조 6,28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뭐 지난해 말 뭐 8조 9,023억 원 정도였는데 9조, 이제 6개월 만에 7,258억 원 정도가 증가했죠. 그 총차입금 추이를 보면 2008년에 4조 7,151억,
뭐 2009년에 6조 3천억 정도. 어이고. 그러니까 4년 동안 매년 2조씩 차입금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화끈하네요. 예, 예. 네, 4년 동안 매년 2조 원. 네. 그래서 뭐 올 2분기에 현금성 자산은 상당히 뭐 풍부하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동종업계에 비해서. 뭐 1조 8천억 정도를 쥐고 있는데 뭐 이걸 고려하더라도 뭐 순차입금 규모가 7조 8,300억 정도가 되니까 그 차입금 압박이 상당한 셈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막대한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처럼 뭐 글로벌 금융위 같은 거 툭 터지면 상당히 그쵸. 네,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예, 예. 자,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이었고 그걸 아드님이신 뭐 정몽구 회장께서 이뤘다. 가지고 이 일관 제철 사업을 제철소 사업을 이 현대제철이 드디어 이제 냈는데 문제는 자꾸만 얘기하는 것이 이제 차입금이 워낙 많이 늘어난다. 이 고도투자에 드는 차입금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올해도 이제 당장 하반기에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뭐 자금을 투자할 예정인데요. 네. 뭐 995억 원 정도 2분기에 119로 작업 안정화 자금으로 995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요. 도로를 안정시키는 데만, 뭔가 뭐 보수하고 이런 데만. 올 1분기에는 뭐 3기 증설 작업하면서 2,243억 정도. 외부 차입 조달로 이거를 이제 다 충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물론 현대제철 차입금 비중 증가만을 두고서 재무 건전성의 모든 것을 말하기는 뭐 어렵겠죠. 현대제철이 올 2분기 뭐 부채 총액은 12조 6천억 정도, 지난 1분기보다 4천억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산 규모가 이제 22조로 1조 가량 늘면서 부채 비율은 오히려 132.9%로 낮아졌거든요. 또 자산 규모 증가가 같은 기간 차입금 의존도를 뭐 44.8%에서 43.5% 정도로 줄이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자금 조달 방향이 점차 단기화가 돼가고 있다는 게, 단기 차입에 편중되고 있다는 게 좀 부담인데요. 조달을 좀 단기적으로 하는군요. 이제. 이거 좀 별로 안 좋은 신호인데. 그래서 2008년이랑 2009년에 총 차입에서 단기 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24.2%에서 25%대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말에는 뭐 39.5%로 급격히 늘었고 올 2분기에는 단기 차입 비중이 43%까지 지금 늘어난 상황입니다. 야, 절반 가까이를. 단기 차입이라고 하면 기간이 1년 이내인가요? 그렇죠. 1년 이내. 1년 이내. 그런 만기가 1년이 채 안 되는 그 어떤 그 사채 발행이라든가 기업원 발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단기 차입을 많이 한다. 원래 좀 특히 이제 철강업체처럼 원자재 수입 부담이 큰 업체들은 뭔가 이게 원료 확보를 위해서 단기 차입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단기 차입금 비중이 훅 불어난 건 아닌지. 그런 부분도 상당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차입이 총 4조 1,543억 정도가 있는데 이 중 절반이 2조 6천억 원 정도가 유전스거든요. 그 유전스가 이제 기한부 어음인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발행하는 2, 3개월짜리 초단기 어음이죠. 문제는 유전스가 어음의 만기가 돌아올 때 원달러 환율이 뛰면 그만큼 결제 금액이 더 뛰는 구조거든요. 이게 달러로 발행하니까 그런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어지고 있는 환율 상승 분위기가 결국 부담이 되는 이유가 유전스 비중이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줄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하반기 손실 가능성 한켠에는 뭐 최근 환율 상승 분위기 이어지는 상황에 차입금의 과도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유전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서 환율이 많이 뛰긴 뛰었는데 최근에 조금 빠지긴 했지만 아직도 좀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이런 얘기들 많지 않습니까? 뭐 지난 6일부터 뭐 4월 연속 떨어졌었다 했는데 아직 유럽 화재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가 아니어서 앞으로 하반기에 환율 상승 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유전스가 2, 3개월짜리인데 어음 2, 3개월 만기 2, 3개월 어음인데 환율이 팍팍 뛰면 이게 달러 어음이기 때문에 이거 달러로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화를 들고 있는 현대제철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현대제철의 하반기 실적은 불안한데 전문가들이나 업계에서는 이 고로 증설, 일관 제철소 완공, 그다음에 성장성은 높다 한때 평가를 받았는데 어떤 재무 구조도 안정되고 그래서 매출은 증가하고 이익이 다시 또 증가하는 이런 선순환 국면으로 가려면은 좀 시기적으로 어느 때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그런 얘기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주세요. 뭐 짧게 말씀드리면 뭐 당장 올해는 하반기 전망이 불안하기 때문에 좀 당장 재무 안정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해 제3고로 건설이랑 제2고로 가동이 늘어난 차입금 규모가 내년부터는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이제 신평사들에서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신평사에서는? 예, 예. 장기적으로 환율이 또 하향 곡선을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라리 장기 보유하시는 게 당장 이렇다고 해서 파는 것보다는 15만 원 정도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 8만 9천 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많이 빠졌네요. 아무리 그래도 현대제철이 이제 현대하이스코, 현대차로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가 상당히 잘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력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고로가 완공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는 곧 올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내년 이후가 될 걸로 보인다는 점은 그냥 말씀드리고 싶네요. 거의 한 10분 넘게 계속 현대제철에 이러저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시더니 마지막 30초에는 장기적으로 아주 너무 나쁜 얘기만 하면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을 맞춰줘야죠. 센스쟁이인지 깍쟁이인지 모르겠네요. 자, 코스피 지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탐험으로 넘어갑니다.